여기는 공주 시민운동장입니다. 훈련하고 계시네. 여기가 최근에 트랙을 새로 까서 시설 엄청 좋습니다. 지금은 6시 46분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5km에서 6km 조깅하는 날인데, 회사에서 밥 먹고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영상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달리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하프 대회 1시간 33분 8초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훈련 방법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1시간 4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나만의 훈련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해보자 합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저는 이제 일주일 7일 중에 포인트 훈련을 2번, 그리고 휴식을 이틀, 나머지 3일을 이제 강도가 아주 낮은 이제 조깅 훈련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직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일 뛰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부상도 방지할 겸해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뛰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요일마다 좀 해야 될 그 스케줄도 아예 고정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월요일에 스케줄이 좀 많다 보니까 월요일 휴식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가볍게 5km에서 6km 정도 아주 낮은 강도로 조깅을 합니다. 뭐 좀 더 편하게 달려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날은 기초 체력을 쌓고 다음날 이제 있을 그 포인트 훈련 때 몸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가볍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가장 강도가 높은 이제 스피드 훈련을 해주는데요. 이게 격주로 돌아가면서 한 번은 인터벌, 그 다음 주는 템포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달리는 속도마다 좀 이제 쓰이는 근육이나 달리는 메커니즘, 이런 게 좀 각각 달랐던 것 같고요. 빠르게 달려봐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알고, 그것보다 느린 페이스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터벌을 어떤 속도로 해야 되지? 템포는 또 어떤 속도로 해야 되지? 이거 좀 잡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잠시 후에 좀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또 5km에서 6km 편하게 조깅을 해줍니다. 전날에 이제 좀 고강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에는 이제 목요일은 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액티브 리커버리 느낌으로 가만히 쉬는 것보다 이제 다리에 피가 돈다는 느낌으로 정말 편하게 뛰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 수, 목을 이제 뛰었으니까 금요일은 또 쉬어줍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장거리 훈련입니다. 스피드 훈련 때랑 마찬가지로 한 번은 LSD, 또 한 번은 빌드업, 이렇게 격주로 돌아가 줍니다. 장거리 훈련을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이 모세혈관이 늘어서 산소를 더 잘 운반하게 되고, 또 이제 지방을 에너지 쓰는 그 능력치가 좋아져서 달리기 효율이 매우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뭐 근육이나 관절, 힘줄 뭐 이런데 이제 장시간 충격에 쌓여가는 이제 그런 데미지도 적응해서 좀 이제 부상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스피드 훈련 때랑 마찬가지로 5, 6km 정도 이제 조깅을 해서 액티브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푹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또 조깅, 수요일은 스피드 훈련,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스피드 훈련 중에서 첫 번째로 인터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이 한 바퀴를 전속력으로 뛰어줍니다. 전속력으로. 이게 내가 전속력으로 뛰어도 100m? 그쯤 가면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400m 한 바퀴를 딱 돌면은, 예를 들어서 90초가 나왔다. 그 다음에 다시 200m나 한 바퀴를 다시 또 이제 걸으면서 충분히 숨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또 뛰어요. 아마 이번엔 2바퀴째는 처음보다 속도가 더 현저히 느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또 한 바퀴 걷고, 이렇게 해서 총 4바퀴를 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첫 번째 바퀴 때는 뭐 90초가 나왔다면 두 바퀴는 105초, 세 바퀴는 110초, 네 바퀴는 막 107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4바퀴를 평균 값을 구해줍니다. 방금 예시를 따르면 한 103초가 되는데요. 이제 다음 인터벌 때는 한 바퀴 돌 때 103초에 딱 맞게 뛰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더 빨라지려고 해도 또 일부러 줄여서 103초에 딱 맞추게 합니다. 첫 번째 바퀴도, 두 번째 바퀴도, 세 번째 바퀴도, 네 번째 바퀴도 103초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 바퀴를 균일하게 똑같이 103초를 뛰었다. 그럼 다음 인터벌 때는 6회, 8회 이렇게 늘립니다. 근데 8회까지 무사히 성공했다? 그럼 이제 목표 그 초수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빼주세요. 그럼 한 98초에서 95초? 이렇게 또 4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회차에는 6번, 8번 또 됐어? 그러면 또 5초에서 10초 또 빼줍니다. 이렇게 아마 인터벌을 한 3, 4번만 해도 확실히 이제 그 아래 페이스들이 되게 쉬워지고 인터벌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고, 또 이 인터벌 장점이 뭐냐면은 저절로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나중에 훈련도 그렇고 마라톤 레이스 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템포런입니다. 템포런은 적선율치를 높이고 이제 그걸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역치 구간을 알게 된다면은 그 역치 바로 아래 구간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 훈련입니다. 먼저 이제 이것도 어떻게 설정하냐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주에 인터벌 때 얻었던 데이터를 좀 이용합니다. 103초, 아까 말했던 그 103초를 페이스로 환산하면은 대충 4분 17초가 되는데요. 이 페이스에서 30초를 더해줍니다. 30초. 그 다음에 먼저 웜업을 가볍게 1km를 해주시고요. 30초를 추가한 4분 47초 페이스로 3km 정도 템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1km 가볍게 조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음 회차는 1km 들여서 4km, 또 그 다음 회차는 5km, 이렇게 해서 총 10km까지 거리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템포런으로 10km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 회차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빠르게 뛰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5km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6km, 7km, 8km, 9km, 10km 되면은 또 5초에서 10초 빠르게 해서 다시 5km부터, 이런 방법으로 저는 좀 그 점진적으로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장거리 훈련 중에 하나인 이제 LSD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먼 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건데, 사실 이때 저는 페이스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속도는 잘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즐겁게 편하게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달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거리를 어느 정도 설정하지라고 이제 좀 막막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뛰었던 거리가 10km다 하면은 50%인 5km 더해서 15km를 이제 LSD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km 뛰었다 그러면은 30km, 만약에 내가 가장 최근에 많이 뛰었던 게 5km다 그러면은 2.5km 더해서 7.5km,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젤과 물을 챙겨서 뛰는 거. 중간에 이제 뭐 에너지젤 안 먹거나 물 안 먹어서 금방 지쳐서 이제 심박도 많이 올라오고 탈수도 오고 해서 결국 올해까지 못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초보자들은 내가 최근에 뛴 게 10km였어 가지고 첫 LSD를 15km 하겠다 해도 보통 한 12km, 13km면은 힘들어서 이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뛰지 마시고 천천히 걷거나 잠시 쉬거나 이렇게 해서 심박도 안정시키고 몸 회복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뛰고, 다시 힘들면 또 걷거나 쉬고, 이렇게 해서 15km를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km 뛰었을 때 한 막판에 한 3번 정도를 쉬었거든요. 앉아서 쉬고 걷다가 뛰고 걷다가 뛰고. 처음에 20km를 뛰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두 번째 20km 뛰었을 때는 한 번 쉬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20km 뛰었을 때는 안 쉬고 한 번에 쭉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든데 뭐 해서 어떻게든 한 번 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몸이 기억해서 그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또 1km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1km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35km까지 왔고, 35km에서 더 늘리면은 좀 뭐 훈련보다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많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풀마라톤을 준비하면서 35km까지만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훈련 중 하나인 이제 빌드업인데요. 마라톤은 이제 처음에 천천히 달리다가 이제 점점 빨리 달려가는 거를 이제 하나의 정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초반에 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내가 에너지 넘쳐서 빡 달리다 보면은 오버페이스가 돼서 후반에 축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조금 이득 보고 후반에 엄청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초반에 뛰쳐나가고 싶은 걸 좀 이제 억제하고 참고 있다가 남는 에너지로 후반에 치는 거를 거의 정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뛰다 보면은 몸이 점점 풀려서 페이스가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는 훈련, 마라톤 훈련으로는 빌드업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처음부터는 안 했었고요. LSD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장거리가 좀 뽑히고 난 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는 처음에는 멀리 달리는 것도 힘든데 이걸 페이스를 계산해서 어떻게 뛰어? 그래서 그건 안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LSD를 떴던 결이보다 좀 작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LSD를 20km까지 뛰었었는데요. 한 75% 정도인 15km, 요걸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6분 30초? 6분 30초 시작해서 1km가 지나면 6분 20초 페이스, 또 1km가 지나면 6분 10초 페이스, 또 1km 지나면 6분 페이스,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마자 페이스가 5분 초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성공하면은 이제 또 거리를 1km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1km 늘려주고 해서 LSD랑 이게 거리가 비슷해질 때까지 거리를 늘린 다음에, 만약에 LSD랑 거리가 똑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시작 페이스를 좀 빨리 했어요. 이제는 6분 20초 시작하자 해서 다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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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그렇게 해서 점점 빨라졌고, 근데 이제 거리도 많아졌는데 이 시작점이 빠르면은 나중에 끝이 너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2km마다 페이스를 바꾸는 걸로, 처음에는 2km까지는 6분 페이스, 그 다음 2km는 5분 50초, 그 다음 2km는 5분 40초, 이런 식으로 점차 좀 변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마지막 한 1km, 3km? 그게 내 템포런 페이스가 되는 거, 그게 좀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반에 좀 천천히 뛰다가 마지막에 한 3km에서 5km 남았을 때 그 앞에 페이스 어쨌든 상관 안 하고 템포는 페이스로 달리는 거, 그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늘 내용이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훈련 루틴으로 매번 나가는 대회마다 PB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한 내용이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짤 수도 있구나, 나한테 맞는 기준점을 찾는 좀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